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유윤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지만 정작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이야기, 존댓말과 반말을 자기 멋대로 섞어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전화통화 중에 직장에서 심지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조차 존댓말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슬쩍 반말이 튀어나오고 또 금세 존댓말로 돌아가는 사람을 만나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묘한 불쾌감 혹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친근함의 표현인지 무례함의 표현인지 헷갈리는 것이지요. 한국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정교한 높임법 체계를 가진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나이, 지위, 친밀도, 상황의 공적, 사적 성격에 따라 존댓말과 반말이 세밀하게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체계를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섞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와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심리적 우위를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관계 속에는 늘 미묘한 힘의 균형이 존재합니다.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 균형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기 위해 언어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어 존댓말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슬쩍 반말을 섞어 넣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상대가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면 반말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다시 존댓말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일종의 관계의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 표현의 미숙함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보통 합의의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 이제 말씀 편하게 하시죠 라든가 나이도 비슷한데 말 놓을까요? 라는 식으로 서로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친근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언어적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화법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언어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 상대나 상황의 맥락보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화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반말이 튀어나오고 적식이 필요한 자리다 싶으면 다시 존댓말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 전환의 기준이 상대방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대화란 본래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대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는 대상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화용론적 감수성의 부족입니다. 언어학에서 화용론이라고 하는 분야는 언어가 실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루는데 한국어의 높임법은 이 화용론적 감수성이 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공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에 따라 높임의 정도가 정교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수성이 부족한 분들은 감정이 격해지거나 말이 급해지면 존댓말의 형식이 무너지면서 반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통제력의 상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것은 권위나 나이를 은근히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존댓말을 쓰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 지시를 내리거나 상대의 의견을 평가하거나 반박할 때는 슬쩍 반말로 전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의는 지키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상대보다 윗사람이라는 인식을
은근히 드러내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조직 생활에서 이런 화법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위계를 드러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대나 지역,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습관적 언어 혼용입니다.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특별한 의도나 심리적 계산 없이 자라온 환경이나 오랫동안 몸담은 조직의 문화 속에서 존댓말과 반말이 자연스럽게 뒤섞여 쓰이는 것을 그대로 체득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화법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자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의도적 무례라기보다는 습관의 문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유형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이가 좀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다짜고짜 말을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요, 여기 앉아도 되죠? 라고 존댓말로 시작했다가 상대가 별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면 곧바로 아이고 고마워요 하고 반말 섞인 말투로 넘어갑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가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곧 자신의 화법을 허락하는 신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당혹감의 표현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후배 직원의 아이디어를 들을 때는 그렇군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고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다가도 정작 그 아이디어에 대해 지적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때는 야, 그건 아니지. 하고 갑자기 반말로 넘어가는 상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화법은 겉으로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우위를 놓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배 입장에서는 존댓말을 듣다가 갑자기 반말을 들으면 아, 내가 지금 야단을 맞는구나 하는 감정적 타격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강의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 교육을 진행할 때가 많은데 간혹 어르신들께서 저를 보고 학생이라고 부르시며 반말을 하시다가 제가 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화들짝 놀라며 존댓말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섯 번째 유형, 즉 세대적 습관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혼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례함이라기보다는 강사와 학생의 관계를 나이 중심으로 판단하는 오래된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굳이 불쾌하기보다는 웃으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하자면 존댓말과 반말을 뒤섞어 쓰는 화법은 의도적인 무례함에서부터 관계 설정의 미숙함, 그리고 습관적인 무자각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저 사람은 무례하다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 사람의 다른 언행이나 태도, 상황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오랜 세월 강의 현장에서 그리고 공직생활 3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자신의 불편함을 너무 참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대가 반말을 섞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그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존댓말을 쓰고 있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부드러운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계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이런 화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 경험이 쌓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손 아랫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 반말을 섞어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강의 현장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을 만나면서 존댓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뢰의 기반이 되는지를 새삼 느끼곤 합니다. 특히 국제 연구자분들께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더더욱 이 높임법의 일관성이 학습자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셋째로, 언어는 결국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존댓말과 반말이 뒤섞이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묵하기보다는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대화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넷째로, 이런 화법의 문제를 조직이나 교육 현장에서 다룰 때는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공립순천대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또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서로 존댓말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 관계가 편안해지면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말을 놓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작은 약속 하나가 조직 안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 스스로 대화 중에 실수로 반말이 튀어나왔을 때는 즉시 정정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짧았습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정정이 상대방에게는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신뢰감을 줍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지하고도 그냥 넘어가거나 오히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는 식으로 상대를 탓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여섯째로, 특히 국제 교류가 잦아진 요즘 시대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연구자나 학습자들에게 이런 존댓말과 반말의 미묘한 경계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외국인 연구자분들께 한국어를 가르칠 때 단순히 문법 규칙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언어가 담고 있는 관계의 문화를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존댓말과 반말을 문법적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왜 어떤 한국인은 이 두 가지를 뒤섞어 쓰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세대 간의 소통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소통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 존댓말과 반말의 경계가 오프라인보다 훨씬 느슨한 환경에서 언어를 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저를 포함한 지성세대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을 관계의 근간으로 여기며 성장했습니다. 이런 세대적 언어 감각의 차이가 서로 만났을 때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현장에서 늘 세대를 아우르는 언어 예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제가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존댓말과 반말을 상황에 맞게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담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특징들을 통해 여러분들도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언어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어 예절의 문제를 개인의 성격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언어 습관은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32년의 공직 생활 동안 수많은 상급자, 동료, 후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말 한마디의 높낮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상대에 따라 말을 함부로 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은 결국 신뢰라는 기반 없이는 온전히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존중이 담긴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큰 신뢰를 얻습니다.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하러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처음 뵙는 분이든 자주 뵙는 분이든 기본적인 존중의 언어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오히려 말을 아끼면서도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이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그리고 이 전환의 기준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편의에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작은 자기 점검 하나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이 정확하고 따뜻한 언어 위에서 더욱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제이스강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